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의 원격 수업은 문학 개념호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별책 부록처럼 원격 수업의 부록 시간을 1차 시만 더 갖겠습니다. 이 학기에도 우리는 문법을 배울 텐데요. 문제는 지난 1학기 동안 배웠던 현대문법도 지금 아리까리 가물가물한데요. 2학기 때 배울 문법은 자그마치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중세라고 하면 조선시대죠. 즉 15, 16세기에 쓰인 문법을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중세국어 문법을 배우냐고요? 아니에요. 이번 시간은 2학기 중세문법을 배우기 위해 배경 지식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현대문법에 대해 간단히 체계와 품사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문법의 체계와 개념이 탄탄하면 2학기에 배울 중세문법을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가는 수업 역시 학습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필기할까요?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다가 정지하시고 화면을 캡처하시면 되겠죠. 핸드폰으로 캡처된 것을 보고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것은 추후에 필기를 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나누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기역, 이응 이런 자음과 모음을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최소의 단위, 즉 음운이라고 배웠죠. 이런 음운이 환경에 따라 원래 소리값을 잃고 다른 소리로 교체되거나 탈락되거나 없던 소리가 새로 첨가되거나 또는 두 음운의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음운의 변동이라고 해서요. 화면에 보이는 신나는요. 발음할 때 실나가 되죠. 그리고 국물은 국물이 되는 것처럼 유음화나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이런 것들 배웠었죠. 즉 자음과 모음과 같은 의문의 체계와 의문 변동에 대해 다루는 것이 의문론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의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최소의 의미 단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최소의 의미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소는 단독 또는 형태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해 다루는 분야가 형태론입니다. 자, 손이란 하나의 형태소로서 더 이상 쪼개면 핸드라는 의미 잃어버리죠. 자, 또 따라서 손은 하나의 형태소이자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반면에 손목을 좀 보겠습니다. 손과 목으로 쪼개지죠. 손이라는 형태소와 목이라는 형태소가 만나서 손목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무수한 단어들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묶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어를 몇 종류로 분류할까요? 다시, 우리나라 단어들은 총 몇 품사로 분류가 될까요? 맞아요. 9개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구품사, 구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에 대해 다루는 분야가 바로 형태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문장에 대해 다루는 분야로 통사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를 배울 때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 대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통사는 바로 문장을 의미합니다. 통사론의 일부를 이미 여러분이 배웠어요. 바로 2차 지필고사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높임표현, 피동표현, 사동표현, 인용표현입니다. 이를 문법 요소라는 큰 제목 아래서 배웠는데요. 통사론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에 쓰인 여러 문법 요소들, 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자, 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나누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있고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므로 우리는 셋 중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할까요? 맞아요. 형태론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형태론은요, 크게 단어의 형성 파트와 단어의 분류 파트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단어의 분류 파트가 바로 품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품사라는 말의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자, 품사는 종류, 갈래, 가지. 품자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사는 말씀 사자입니다. 합치면 말의 종류예요.
즉 품사란 단어를 형태나 기능이나 의미라는 문법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단어를 형태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기능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의미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형태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불변어, 가변어. 기능으로 나누면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어. 자, 의미로 나누면 9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구품사라는 것들은요, 단어를 의미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형용사, 동사가 있네요. 오늘은 의미 기준으로 나눈 구품사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주어의 경우 주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주체의 채자를 따서 체언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사는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뜻합니다. 아래 단어들을요,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먼저 학교는 이름이니까 명사죠. 그리고 그는 대명사, 그녀도 대명사,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니까 수사. 그 다음 이것은 대명사, 여기도 대명사, 하나는 숫자를 세는 말이니까 수사. 너는 대명사, 제1고는 명사, 컵은 명사, 그것도 대명사, 저기도 대명사, 둘은 수사. 하늘은 명사, 김사랑도 명사, 저의 이름이죠. 꽃도 명사, 사람, 믿음, 평화 모두 다 명사입니다. 자, 이런 명사들을요, 여러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사 중에 고유한 것을 가리키는 것만 찾으세요. 고유한 것이란 대상이 한 개뿐인 것을 뜻합니다. 자, 학교는 어떤가요? 우리 학교도 있고 바로 옆에 청소초등학교도 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교는 참 많을 거예요. 대상이 한 개가 아니죠? 여러 개죠. 자, 얘는 패스. 그와 그녀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죠. 자, 둘째라는 것은 수사였으니까 패스. 그 다음 이것 여기도 대명사. 하나는 수사. 너는 대명사죠. 김포 제1고는 어때요? 전국에 우리 학교 하나뿐이죠. 그러니 이 아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고유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컵, 그것, 저기, 둘, 하늘, 김사랑, 꽃, 사람, 믿음, 평화 중에서도요. 지시대상이 하나인 명사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맞아요. 김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명이인인 김사랑 연예인 막 이런 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김사랑은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형태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을 뜻합니다. 지구에서 1인밖에 없는 저예요. 자, 이렇게 지시대상이 하나뿐인 고유한 것을 가리키는 명사를요.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를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중에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들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학교에 갈 수 없다 해서 학교. 그쵸? 자, 그가 잤을 리가 없다 해서 대명사가 보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잘 수가 없다 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눈에 확 띄진 않죠. 먹을 것이 너무 없다 해서도 눈에 확 띄는 건 없어요. 기계를 다룰지 않다 해서는 기계가 보이네요.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깜빡깜빡이는 세모 보이시죠? 자, 이들을 조사라고 하는데요. 조사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 수사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속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더 찾아봅시다. 먼저 갈 수가에서 그렇죠. 가가 있죠. 잤을 리가에서도 있습니다. 자, 또 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먹을 것이 잘 수가에서도 가가 있고요. 먹을 것이에서도 이가 있고요. 다룰 줄을 안다에서도 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라색 세모, 즉 조사가 붙어있는 얘네들 자, 깜빡깜빡 하고 있죠. 수, 리, 수, 것, 줄. 사실
이 아이들도 모양은 낯설지만 명사에 해당합니다. 왜냐? 조사가 붙었기 때문이죠. 낯설다고요? 하지만 이미 1차 지필평가 문법에서 배운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띄어쓰기 할 때 기억나시나요?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조사는 붙여 쓴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게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걸 배웠나 까마득하죠? 자, 다음 화면에서는 우리가 찾은 명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만 골라봅시다. 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명사가 무엇이 있는지는 초록색 박스에 있고 그 중에 혼자 쓰일 수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그렇죠. 학교, 기계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수리 겉줄 앞에 오는 갈이나 잣쓸이나 자리나 먹으리나 다루를 한번 빼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갈, 잣쓸, 먹을, 다룰은 수, 리, 겉줄 앞에 와서 이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꾸미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명사 중에서요.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사는 무엇인가요? 자, 학교 맞고 믿음은 볼 수 없죠. 평화도 마찬가지고 딸기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사랑, 김사랑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작용이죠. 자, 이거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강아지 만질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휴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명사, 눈으로 볼 수 있는 명사를 구체명사라고 하고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문학 개념어 수업을 잘 들은 친구는 단박에 이거 문학에서 했던 이야기네 하고 반갑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명사 중에서요. 감정 표현이 가능한 명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물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가능하고요. 꽃은 일반적으로는 물론 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문법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바위도 불가능합니다. 강아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집은 불가능, 사랑 불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감정이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를요, 유정명사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명사를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와, 표가 엄청나죠? 자, 지금까지 배운 명사의 분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사용 범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지칭하면 고유명사, 두루두루 붙이는 명사는 보통명사였고요. 자림 여부에 따라 홀로 쓰이는 자립명사와 그렇지 않은 의존명사가 있었습니다. 구체성 여부에 따라, 즉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명사와 추상명사,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 즉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자, 여기에는 지시대명사라는 것과 인칭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시대명사부터 가겠습니다. 사물의 공간이나 그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리가 가까운지 혹은 아주 먼지에 따라서 사물을 가리키는 사물지시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그리고 공간이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가리키는 공간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칭대명사 가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인칭대명사입니다.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면 나, 저, 저희, 자, 이런 애들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그대, 너희, 자네처럼 내 말을 듣는 청자를 가리키면 2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화자와 청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대명사를 3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그, 이녀, 그녀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녀 당연히 들어가고 낯선 것들로 제가 예를 넣었습니다. 이자, 그자, 이, 그이, 이분, 저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면에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도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스킵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를 하겠습니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정의되는데요. 하나, 둘, 셋.
자, 이건 순서인가요? 수량인가요? 자, 수량이죠. 이들을 수량의 양자를 따서 두음 법칙까지 해서 양수사라고 하고요.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순서의 서자를 따서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끝냈는데요. 다음이 바로 조사이지만 조사는 마지막에 다루고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부터 가겠습니다.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은요.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용언의 종류는 두 가지, 즉 동사와 형용사가 있는데요.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라고 하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을 통해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 성분을 분석해보고 차이점을 밝혀봅시다. 여러분, 문장 성분이란 맨 앞에서 말했듯이 통사론에서 다루는 얘기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독립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아래 예문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 셋 중 하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꽃이와 바람이. 꽃이와 바람이는 주어죠. 피다와 불다는 그렇죠. 서술어입니다. 자, 미연이 가와 사랑이 가는 역시나 주어죠. 그리고 바불과 노래는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 먹다와 부르다는 서술어이죠. 자, 피다와 불다 그리고 먹다와 부르다가 쓰인 문장에서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자, 왼쪽에 있는 문장들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들 비교를 해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문장들이 문장 성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바로 그렇죠. 목적어죠. 피다와 불다는요. 목적어가 없이도 주어와 동사 자기 자신만으로도 문장이 성립한다고 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예요. 반면에 먹다와 부르다는 주어랑 동사 자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미연이가 먹다. 뭘 먹는지 나와야겠죠. 욕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사랑이가 부르다. 무얼 부르죠? 이름을? 노래를? 자, 부르는 대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동사 외에 다른 문장 성분,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요. 남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벌써 동사가 끝났습니다. 사실 어간과 어미의 구분, 선어말 어미, 또 본용언, 보조용언, 용언의 활용 등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형용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가 목적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었듯이 형용사도요.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로 두 가지로 나뉜답니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형용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희다, 착하다, 모질다, 같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자, 성질과 상태에서 성상 두 글자를 조합하면 성상 형용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지시 형용사는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지시하는 형용사인데요.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단어를 보고 의미상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이고 얘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형용사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만약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형 종결 어미인 자, 니은다와 는다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동사인 먹다와 가다에 현재형 종결어미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여볼게요. 자, 먹는다, 간다가 되죠. 참고로 여러분 먹다, 가다는 사전에 등재되는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형용사에 니은다와 는다를 붙여볼게요. 자,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기본형에 붙여보겠습니다. 예쁜다, 아름답는다. 자, 말이 안 되죠? 그럼 예쁘다와 아름답다의 현재형은 무엇일까요? 자, 이미 시간 표현에서 우리 배웠는데요. 맞아요. 기본형인 예쁘다와 아름답다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단어가 있다면 이렇게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여서 둘 중 하나라도 말이 되면 동사이고 안 되면 형용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나 어라를 붙여봅시다. 자, 명령이라는 것은요, 타인에게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에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먹어라, 가거라와 같이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을 하는데 반해 형용사인 예쁘다, 아름답다에는 예뻐라, 아름다워라,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요, 쌤, 어머, 너무 아름다워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때 붙은 어라와 아라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형용사에만 붙는 감탄형 종결어미입니다. 즉, 아름답구나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청유형 종결어 및 자를 붙여볼 건데요. 청유형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명령형과 마찬가지로 동사에만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인 먹다, 가다에 결합해서 먹다, 먹자, 가다, 가자가 되는 반면 형용사에 결합한 예쁘자, 아름답자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수식어에 해당하는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고 낯선 품사가 바로 관형사와 부사더라고요. 자, 먼저 개념부터 가겠습니다. 수식언. 자, 관형사랑 부사를 붙여서 합쳐서 수식언이라고 하는데요. 수식한다는 말은 꾸민다는 거죠. 자, 이들은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 또는 수사를 총칭해서 우리 체언이라고 했어요. 체언을 수식하거나 또는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을 수식하는,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수식언입니다. 자, 체언을 꾸미느냐, 용언을 꾸미냐에 따라 관형사와 부사로 나뉩니다. 다음 노란 박스에서 표시된 단어의 품사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초 뒤에 말할게요. 자, 20초가 지났습니다. 정답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셋 중 하나입니다. 자, 좋다는 형용사였고요. 신발은 명사, 떠났다는 그렇죠? 동사. 그 다음 책은 명사, 크다는 형용사, 양념은 명사, 먹었다는 동사, 웃는다 동사, 가자 동사, 남자 명사, 뛰어라 동사, 여자 무엇일까요? 명사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는 노란 박스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새 벌써 헌. 자, 노란 박스가 바뀌었죠? 자, 이 표시된 단어의 품사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좋다는 형용사이죠. 그리고 아주라는 단어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 즉 용언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죠. 자, 신발은 명사입니다. 자, 새는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관형사입니다. 떠났다는 동사죠. 그리고 이를 벌써가 꾸며주고 있으니 벌써는 부사이고요. 책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허는 관형사입니다. 크다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더는 무엇일까요? 부사죠. 그럼 온갖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관형사, 조금씩은 먹었다를 꾸며주고 있으니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웃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늘은 부사, 가다는 동사, 이를 꾸며주는 함께는 부사, 남자 명사,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 뛰어라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높이 부사, 여자는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새는 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 잘 기억해 두세요. 사실 관형사와 부사도요.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패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형사와 부사, 즉 수식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언, 즉 감탄사에 대해 배워볼게요. 엄청 짧습니다. 자, 독립언은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주로 감탄사를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서 감탄사를 찾아볼까요? 바로 보이죠? 흥입니다. 감탄사라는 것은요, 대답, 느낌, 놀람, 부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 아니, 야, 아 이런 것들도 다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아이고, 어머나 이런 것도 감탄사겠죠?
자, 감탄사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조사입니다. 조사는 조금 길어요. 다른 품사들을 먼저 배우고 난 뒤에 학습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자, 심호흡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가면 우리 조사는 관계어원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어원이라고 불리는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단어입니다. 체언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했죠. 개념에서 유의할 것이 조사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있고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중시해서 조사를 관계어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체언에 붙지만 이 역시 단어로 보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류에는요,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겁니다. 먼저 격조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조사를 찾으시고요. 역할을 말해봅시다. 철수가 뛴다에서 조사하는 가죠, 가. 이 앞에 나오는 철수가가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선행체언에 붙어서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해주는 조사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한이를 좋아한다 해서 조사하는 를입니다. 를. 자, 이 역할은요. 앞에 오는 한이가에 붙어서 자, 한이를이 되죠. 문장에서 목적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런 조사를요.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영희의 지갑에서 조사를 찾으셨나요? 바로 의가 조사입니다. 의. 이는 앞에 오는 영희. 자, 영희. 요 뒤에 영희 여기에 뒤에 붙어서 명사인 지갑을 꾸미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바로 앞에서 있습니다. 관형사이죠. 관형사. 관형사는 문장 성분 차원에서 말하면 관형어가 됩니다. 즉 의는 앞에 체언에 붙어가지고 관형어의 자격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용주에게 주다 에서도 조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나요? 좀 낯설지만 에게가 있죠. 에게. 자, 이 에게는요. 앞에 오는 용주 뒤에 붙어서 주다를 꾸며주도록 합니다. 자, 주다는 동사였죠.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어는 꾸며주면 우리가 부사라고 했었고요. 이 부사의 문장 성분에서의 이름은 부사어입니다. 자, 그래서 용주에게가 부사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에게와 같은 조사를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철수가 바보가 아니다. 에서 철수가 라는 주어는 생략하고 볼게요. 왜냐하면 철수가에 붙은 조사 가는 앞 화면에서 이미 철수가 뛴다 할 때 배웠죠?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는 주격조사였어요. 자, 그럼 바보가 아니다 해서 남은 조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죠, 가. 조사 가에 붙은 바보 가를 한번 삭제하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니다. 철수가 아니다. 뭐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문장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요. 이 바보가 같은 애들은요.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때 쓰인 조사 가는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오는 상황에서만 앞에 오는 체언이 보호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요. 반드시 서술어가 아니다 또는 되다가 와야지만 보어를 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철수가 바보가 아니다 해서 처음 오는 가, 즉 철수가의 가는 주어를 만드는 가이고 뒤에 오는 가, 바보가에서 가는 보어를 만드는 가입니다. 자,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복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철수야 뭐하니? 에서 조사를 찾아보세요.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야입니다. 이 조사 야의 역할은요. 앞에 오는 철수를요. 독립어가 되게 합니다. 화면에 호칭어라고 부르는 말 보이시죠? 이것은 호칭어 누군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부르는 말. 자, 호칭어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자, 이런 야를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예시입니다. 철수가 학생이다 에서 철수가에 붙은 가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조사, 주격조사죠. 자, 그럼 철수가의 가를 제외하고 학생이다에서도 사실 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철수야 보다 훨씬 낯선 조사입니다. 바로 이다입니다. 어머, 이것도 조사? 네, 이다 역시 조사입니다. 자, 이 이다는요, 앞에 오는 명사 학생과 붙어서요, 학생이다 자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다는 선행명사를 서술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조사, 즉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격조사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체언을 주어가 되게 해주는 것은 주격조사이죠. 참고로 우리가 배운 예문에서는요, 철수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이, 선생님이 와 같이 선행하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가 받침, 자음으로 끝나면요, 이가 붙고요. 그 다음 철수가, 영희가처럼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것은 목적격 조사이고요. 여기에는 을과 늘이 있습니다.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앞말이 자음이 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을과 늘이 선택적으로 붙습니다. 자, 체언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것은 관형격 조사였죠. 기억나시죠? 의 하나뿐입니다. 그 다음 선행체언이 부사어가 되게 하는 것을 부사격 조사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이죠. 선행체언이 보호가 되도록 하는 것은 복격조사이고 이와 가가 있는데 주격조사랑 형태가 같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나올 경우에 이것이 복격조사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혹칭어를 만들어주는 혹격조사가 있고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조사의 이름을 보면요. 어떤 문장 성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어를 만들면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들면 목적격조사, 부사어를 만들면 부사격조사입니다. 자, 정리하면 앞에 오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는 이 7가지 조사들을 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사의 두 번째 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흔히들 은는이가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은는이 바로 보조사입니다. 이 가는요, 앞에 배웠듯이 격조사 중에 주격조사였죠. 또는 복격조사도 이 가가 있었네요. 자, 보조사는요,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화면에 쓰인 예문을 보고요. 먼저 조사를 찾은 뒤에 의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찾되 여기 내가 총 4번 쓰이죠. 자, 여기에 쓰이는 가는 주격 조사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을, 만, 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소지섭도 좋아한다 해서 도를 좀 볼게요. 이 도는 A에서부터 D까지 중에 볼까요? 맞아요. 나는 다른 배우도 좋아하는데 소지섭 역시 좋아한다라는 의미죠. 그럼 자, 소지섭만 좋아한다 라는 문장에 내포된 추가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배우는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오로지 소지섭 한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 경우에는 소지섭과 다른 대상을 대조시켜주고 소지섭 외에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배제한다고 해서 D, 대조 적극적인 배제입니다. 자, 그럼 소지섭은 좋아한다 라는 문장에 내포된 혹은 추가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배우는 잘 모르겠지만 소지섭 정도는 좋아하지 라는 뜻으로 역시 대조이기는 하나 소지섭 외 여타의 배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배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지섭을 좋아한다. 자, 이 을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술의 대상, 즉 목적어를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격조사인 거죠.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조사 중에 을을 제외한 은, 는, 만, 도 얘네들은요. 앞에 오는 단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라고 해서요.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힘들죠? 마지막 조사를 가겠습니다. 먼저 보조사부터 찾으셔야겠네요. 예시가 굉장히 기네요. 자,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해서 은, 성현이가 수학은 좋아하네요의 은.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은 있고요. 그 다음 나도 보조사입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게임도 좀 해라. 이런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보조사나 찾아봅시다. 만자가 있고 도자가 있습니다. 자, 너까지 나를 놀리다니에 까지,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에 마저, 너조차 나를 미워하다니에 조차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도 조사가 있나요? 맞아요. 여기도 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요입니다. 자, 요는요, 높임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나 신분이 많음을, 높음을 의미하는 조사입니다. 이 역시 보조사입니다. 자, 이제 보조사의 마지막 스텝 접속 조사입니다. 얘는 쉽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조사를 찾고 그 역할을 말해봅시다. 사과와 배에서 와, 떡과 케이크에서 과, 치킨이랑 콜라에서 이랑, 밥에다, 물에다, 김치에다, 에다, 피자하고 사이다하고 해서 하고, 강이며 들이며 바다며 모두 가보자 해서 이며입니다. 자, 이런 애들의 역할은요, 앞단어와 뒷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죠. 이렇게 두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를요,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어, 즉 조사를 배웠는데요. 정리할게요. 자, 조사는요,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속조사로 나뉘고, 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복격, 폭격, 서술격 이렇게 7개가 있다.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이다.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이다. 자, 이렇게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요, 2학기에 중세 문법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1학기에는 문법 배우고요. 1학기에는 문학 배우고요. 2학기에는 문법 배우거든요. 그때 가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은 노노노노 안 됩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문법 개념을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머리 아프고 힘들게 정리하면 분명 훗날 크게 자기 자신을 칭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또 만나요. 안녕.